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 주말 모처럼 장맛비가 그치면서 제주 도내 해수욕장에는 피서 인파로 붐볐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짜릿한 수상 레저 스포츠도 제철을 만났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늘을 나는 사람. 흰 물보라를 뿜으며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영화 속 아이언맨이 마치 현실에 나타난 것만 같습니다. 수압을 이용해 물 위를 날아다니는 이 수상 스포츠는 플라이보드. 초보자들도 10분 정도 연습을 하면 쉽게 탈 수 있어 며칠 전부터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어차피 이제 와서 볼거리 있어 해서 했는데 의외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더위도 풀리고 아주 좋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그친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넘쳐났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쏜살같이 달리는 바나나 보트는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줍니다. 온갖 장난감과 성으로 변하는 모래사장은 아이들이 차지했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가족들하고 나왔는데요. 햇빛도 오늘 많이 안 쬐고 해서 애기도 좋아하고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장맛비로 울상을 짓던 해수욕장에는 4만여 명의 피서 인파가 몰리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제주는 오는 수요일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정부가 4.3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는데도 정부가 올해는 물론 내년 예산에도 관련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4.3 희생자 유해 396구가 발굴돼 89구는 신원이 확인됐지만 307구는 한 구에 330만 원에 이르는 유전자 검사 비용 때문에 신원 확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차량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제주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45만 3천여 대로 지난해 말보다 18,000여 대가 늘었고 6개월간의 증가율은 4.3%로 전국 평균 2.2%의 2배였습니다. 또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는 도민 1.43명당 한 대였고 77%는 자가용이었습니다. 제주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땅을 여러 필지로 쪼개 팔아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수법인데요. 개발이 금지된 절대 보전 지역까지 마구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의 한 임야.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져 있고 도로가 길게 나 있습니다. 땅 주인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 선심 쓰는 척 길을 만들어 시에 기부한 도로지만 기획부동산의 검문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부동산업자는 땅을 34필지로 분할받은 뒤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 1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5km 떨어진 임야. 지난해 이곳 임야 8만 제곱미터를 사들인 농업법인은 10달 만에 되팔았습니다. 10달 만에 벌어들인 돈은 100억 원. 여러 명이 땅을 산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땅을 66필지로 분할받은 뒤 173명에게 분양해 돈을 챙겼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 분할 허가를 받아냈지만 행정당국의 꼼꼼한 확인은 없었습니다. 토지 가격에 대한 정보나 지리적 위치에 어두운 그런 수도권이나 이런 육지에 있는 그런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향후 이제 가상승이 더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를 가져다 주면서 올해 들어 제주에서 적발된 산림훼손 사건은 65건. 3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심지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하수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절대 보전 지역을 파헤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지가 폭등으로 인해서 기획부동산 형태의 범죄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공시지가는 1년 만에 28%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투기 열풍 속에 천혜의 자연경관까지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경매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인 GG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부동산 경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와 가까운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의 임야는 감정가의 474%인 1억 600만 원에 팔렸고 성산읍 온평리의 광어 양식장은 77억 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낸 돈 300억 원을 업무대행서가 1년 만에 모두 써버려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지역주택조합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MBC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약 1,60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700여 명이 평균 4,500만 원을 내 310억 원이 모였는데 업무 대행사 은행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1년이 되도록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으면서 조합원 돈을 다 써버린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지출 내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이제 서울, 부산, 울산으로 다니면서 변호사들도 만나고 업체 사장들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합의 이제 계약이라든지 모든 게 부당한 걸 알게 됐죠. 업무 대행사는 조합의 특성상 업무 추진이 더딘 것은 불가피하고 분담금은 적법하게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을 모집 대행사를 써서 하거든요. 그럼 중개수수료도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모집하면 그 성과물로 인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들. 그 조합 모집하고 뭐 하려면 또 광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33곳이나 되는데 착공에 들어갔거나 예정인 곳은 2곳에 불과하고 한 곳은 사업을 포기했으며 2곳은 민영사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나머지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 주택업계는 조합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대행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했던 뇌관이 터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조합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돼요. 무주택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화랑새를 타고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지역주택조합이 곳곳에서 무산되거나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충북을 관통하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와 비교하면 통행량과 사고 비율은 많지 않은데 유독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 이른바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충주 MBC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화물차를 집어삼켰고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지난 1일에도 감곡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84건. 이 가운데 11명이 숨졌습니다. 8건 가운데 1건이 사망사고일 정도로 치사율은 13.1%에 이릅니다. 이 같은 치사율은 경부와 중부, 호남, 영동 등 전국 주요 8개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호남 고속도로보다도 3%포인트 높고 가장 오래된 고속도로인 경부와는 10%포인트 넘게 차이를 보입니다. 중부내륙 교통사고 가운데 사망률이 높은 것은 화물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3분의 1은 화물차인데 이는 주요 고속도로 8개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화물차 통행량은 많긴 많지만 일반 승용차하고 전체적인 교통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화물차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짐칸에 실린 무게 때문에 제동거리도 길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 화물차 요금 할인이 있는 야간에 주로 운행하는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일로 다니면 엄청 피곤해요. 그 부산에서 서울 갔다 또 올라오고 이러면 피곤해서 힘들어요. 일반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선이 2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앞지르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생명 위협도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중부내륙 일부 구간의 제한 속도를 낮추고 순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때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리던 88고속도로가 4차로로 확장되면서 부끄러운 이름은 중부내륙 차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국의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낮부터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햇볕에 노출됐을 때 수십 분 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서 피부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전 한때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오르면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3도에서 24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20도까지 내려가 비교적 선선한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지금보다 7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2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네, 산간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시정도 양호한 모습이고요. 섬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활동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의 양만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제주와 인천 카페리 항로가 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제주 인천 항로에 카페리 운항을 희망하는 여객 선사가 이달 중으로 10,000톤급 중고 선박을 투입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면 다음 달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육상교통에서 택시 분담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버스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육상교통에서 택시 분담률은 18.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버스는 9.7%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한편 승용차 분담률은 44.5%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았고 승용차 1일 평균 주행거리는 30.6km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짧았습니다. 제주 지역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운영하는 펜션과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은 지난 2010년 한 곳에서 현재는 14곳으로 늘었고 관광호텔은 현재 2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지난 2010년 18곳에서 현재는 101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발행된 화폐보다 금융기관으로 들어온 환수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폐 환수액은 5,100억 원으로 발행액 2,600억 원보다 2배가량 많아 208%의 환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환수율보다 2.8배 높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화폐 환수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건축붐이 일면서 소음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고 유형별로는 소음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귀포시는 환경 민원에 대해 시정조치와 경고 등 행정처분 27건을 내렸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